네, 안녕하세요. 이담외과 원장 김영규입니다. 오늘 이 비욘드의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이제 혈관외과 전문의고 외과 전문의 이렇게 되고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심부정맥 혈전증이 아무래도 지금 아스트라제니카 백신과 좀 이슈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보면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 이제 제가 주로 대학병원이나 이제 좀 종합병원급 이렇게 쪽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질환인데요. 그 저는 이제 개인 병원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런 혈관 질환이 생소하지만 이쪽에 이제 좀 개인 클리닉에서 장을 할 수 있어서 어, 좀 한번 전문적으로 특화시켜서 대학병원 가는 그런 수고를 좀 덜고 저희 이제 좀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길인데요. 이제 제가 외과 의사로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혈관외과의 이 분야가 인터벤션 분야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칼을 대지 않고 바늘과 와이어 이런 스텐트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학문을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련 기간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더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학에서도 그걸 하고, 이제 나와서 로컬 병원에서도 좀 한 4, 5년간 치료를 해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은 좀 더 환자분들에게 좋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레나 정님 감사합니다. 아, 예. 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네. 일단 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혈관은 크게 세 가지죠. 네, 세 가지. 정맥, 그다음에 모세혈관, 동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주로 오늘 포커스는 이제 정맥에 맞춰지게 되겠죠. 정맥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똑같은 시냇물이죠. 시냇가죠. 근데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한문으로 보시면은 이 정자가 정적하다, 정적이다. 그때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피드죠. 스피드와 양의 차이인데 그것이 굉장히 동맥에 비하면 적다. 네, 무쇠혈관은 네, 이 정도 중요도라 제가 작게 했습니다. 정맥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맥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요. 표제 정맥이 있고 심부 정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막 이런 짤이라 그러죠. 이런 혈관 이름 짤. 이런 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름의 혈관인데 대부분의 혈관은 정맥은 신부 이름이 있는 정맥은 신부 정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표제 정맥은 이제 이름이 대충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표제 정맥은. 자, 근데 표제 정맥이나 신부 정맥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근막입니다. 근막보다 아래로 있으면 이제 신부 정맥이고요. 근막보다 위에 있으면 그걸 표제 정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주 친숙하다. 우리에게 친숙한 거 정맥 뭐 표제 정맥. 표제 정맥이고 이제 주로 병원 가면 우리 수액 맞잖아요. 수액은 다 대부분 표제 정맥에다 넣습니다. 물론 중심 정맥관이라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표제 정맥에다 놓고 우리가 이제 보디빌더들이나 운동 많이 하고 막 등산하고 축구 선수들 막 혈관이 막 힘줄이라 그러잖아요. 막 울퉁불퉁하게. 대부분이 그게 표제 정맥입니다. 이런 표제 정맥이 왜 튀어나오냐? 이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게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게 커져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남성미의 상징 그렇게 봐도 사실 무관해요. 왜냐하면은 머스큘러 하신 분들이
굉장히 표지 정맥도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죠. 그러면 이제 신부 정맥 혈전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또 익숙한 거는 뭐냐면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에요. 우리 최근에 그 비행기를 거의 요새는 못 타죠. 근데 우리 한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사실 신부 정맥 혈전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한 그림에 이 중요한 거를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젊은 남자가 이 사람 어떻게 깨방정을 떨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신사.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 일단 높이 올라가야 돼요. 예, 높이 올라가면은 기압은 이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딱 보시면 알지만 이거 뭐죠? 위스키. 이게 또 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개가 쿵짝이 맞으면 이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타고 하지에서 생긴 먼데 우리 몸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 심장을 기준으로 멀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지 저 끝에 생긴 정맥이 타고 올라와서 결국 이 그림에서 보듯이 폐를 막는 경우, 폐 어디를 막냐? 심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폐 동맥을 막게 되죠. 그 폐 동맥이 정맥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심하게 막으면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할머니들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호상. 이렇게 주무시다가 딱 돌아가시면은 호상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은 이제 이 신부 정맥 혈전 쪽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걸리면 어떻게 되냐?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이제 부어요 일단. 안 붓는 경우는 없습니다. 붓는데 색깔이 조금 변화해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뻘겋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쪽이 주로 그러니까 붓는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주로 양쪽이 붓는다 하면은 이제 물이 찼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냥 단순히 물이 찼다. 근데 이제 물이 차서 부종이죠.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쪽이 이상하게 더 붓는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눈에 보면은 이게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은 왜 생기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로 생기는 이유는 그 이제 이게 그림의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아주 그냥 외상 중에서도 큰 외상, 이제 중증 외상인 이제 주로 두 군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다리 하나가 많이 부러진 게 아니라 팔이 하나 다치고 다리에다가 골절이 이렇게 이게 두 개 이상의 골절이 있는 경우는 이제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중에 큰 거 있잖아요. 허리를 이제 막 척추 치환, 그러니까 퓨전을 척추 융합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대퇴 골절 그리고 아니면은 그 대퇴골 치환술 이런 큰 수술을 받는 경우 그리고 계속 이제 잘 못 걷고 이래서 오래 병원에 누워 있는 경우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피임약을 오래 장기간 복용을 한 경우 그리고 암이 기저질환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 이제 애니메이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 한 10시간 이상 되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치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치료는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별로 안심하다, 쉽게 말하면 안심하다, 그럼 약물이면 다 끝나고요. 근데 심한 경우는 이제 폐로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폐로 날아갈랑 말랑, 그게 이제 심하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다. 이건 이제 엔지오젯이라는 기계인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대학병원에 있는 데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병원 중에는 이제 저희 병원만 갖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다시피 압력을 줘가지고 B 그림을 보면 혈전을 깨가지고 바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기계가 대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조금 더 자랑을 해보자면,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병원에서 이제 그 신부 정맥혈전증 시술은 대부분 목으로 필터를 우선 넣어요. 왜 필터를 넣느냐? 다리에 있는 혈전이 폐로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대정맥 필터를 넣고, 그 다음에 엎드린 다음에 이 다리 종아리 뒤로 들어가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엎드리는 그런 포지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목으로 이 경정맥으로 들어가서 한 큐에 쉽게 말하면 다 끝내는 그 케이스, 그 시술법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논문을 낸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 융합 그 수술을 받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에 부종과 통증이 있었고요. 좌측 보시면 화살표 표시돼 있잖아요. 이 화살표 보면은 혈전이 다 돼 있어서 다 막혔어요. 그래서 장골정맥과 이분은 이제 폐까지 그게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하다, 그냥 심하다는 거고. 그래서 하대정맥, 이거 잘못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대정맥 필터 설치술을 했고, 이게 이제 필터예요. 이게 이제 통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가는 혈전이 일로 막 잡히는 그렇게 통발 모양으로 생겼고,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고 이거를 설치를 하고 다시 엎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그 요추 4, 5번 그쪽을 했기 때문에 복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복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엎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목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이에 뭔가 쭉 이게 내려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사이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대퇴정맥의 혈전. 이제 보시면은 이 조영제가 위쪽으로 안 올라가죠. 여기 혈전으로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점점 있죠. 점점 있는 게 이제 그 기계예요. 앞서 말했던 엔지오젯이라는 그 기계가 이렇게 가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가 그냥 쭉쭉쭉쭉 빨아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굉장히 그 혈전이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딱 이게 빠지는 느낌이 되게 뭐랄까 그런 약간 굉장히 뭔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혈전이 아까 보였던 그러니까 조영제가 안 찼잖아요. 그게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혈전이 다 없어진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 20분? 전신 마취 안 하고 한 20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예, 다 끝나고 이건 마지막 사진인데 끝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은 혈전이 거의 대부분 없어진 걸 보이고요. 그래서 치료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렵지 않다. 굉장히 간단하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 후유증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분명히 생긴 그런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을 없는 경우, 그러니까 원인 불명인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좀 어렵거든요.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 앞서 쉬운 케이스라고 좀 강조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원인 불명이라는 거를 구글에다 쳐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원인 불명의 폐렴. 예, 이게 처음에 이게 코로나죠, 이게. 근데 처음에 코로나가 2020년 1월 8일만 해도 원인 불명의 폐렴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모를 때는 원인 불명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나면은 치료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이거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도 개발되고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건데 모를 때는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저희들 진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젊은 여자 환자분이시고 46밖에 안 되시고 특별한 근데 이유가 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다리도 붓고 호흡곤란도 좀 있어가지고 CT를 찍었더니
이제 폐에 이게 폐색전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안에 까맣게 막힌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릎이죠. 왼쪽 무릎 종아리에 대퇴 쪽 하지에도 혈전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정도에 와서 진단을 하고 그 아까 보였던 그런 치료를 했죠.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약을 계속 쓰면서 3개월 있다가 CT를 또 찍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폐도 많이 없어졌고 장단지에 있던 혈전은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약을 이제 끊을지 말지 3개월 뒤에 또 결정하기 위해서 CT를 한번 찍었죠. 근데 다리 쪽에는 혈전이 없는데 폐 색전증은 더 심해졌어요. 오히려 3개월 전보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3개월 유지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왼쪽에 있던 혈전이 없어졌고 오른쪽에 생긴 거예요. 폐에 있는 건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계속 3개월 계속 찍었죠. 한 2년 정도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찍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혈전은 남아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런 분들은 이제 원인 불명.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있겠죠. 뭔가 유전적인 요인이랄지 더 복잡한. 근데 이제 일단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 우리가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쉬운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까다롭고 이런 분들은 계속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약이 노악이라는 약인데 이 약도 원래는 그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보험에서 한정을 지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게 워낙 이런 분들은 치료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라이프롱, 그러니까 평생 쓸 수 있게 보험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없을 때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써야 되는데 와파린이라는 약은 뭐 여기 써보고 드셔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약으로 인한 사고 많은 약 1위가 와파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많은 거는 문제 해결이 빨리 되죠. 그래서 새로 나온 약인데 이제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험 이제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니카와 신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질문하신 거를 좀 답변을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남주님이 아스트라제니카 접종이 진짜 꺼려지는데 웬만하면 맞아야 한다에 걱정이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제가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거는 여기 내용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테님이 부정맥 소견을 받아서 템포 고정을 하루 종일 먹는데 백신 맞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수 있죠, 당연히. 부정맥인데 맞을 수 있는데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정 맞아야 된다, 무조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좀 이렇게 아직 확실한 컨센서스는 없어요, 정확한 거는. 근데 정 안 될 경우에는 안티코아귤레이션, 그러니까 노악이나 이런 약들을 조금 복용을 하면서 먹고 그 이 혈전에 관한 문제를 최소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3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는데 어떤 백신인지도 다르고요. 사실 저는 감염병에 의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건 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그 90%의 그 예방률, 그러니까 그 블러킹을 보여주는 약도 있고 사실 아스트라제니카는 한 60, 70%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맞았는데 300명. 이게 이제 비율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이에 노출되면 다시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하느님은 80대 후반 장모님께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접종을 해야 되나요? 예, 접종을 해야죠. 저희는 하이리스크고 화이자 백신은 비교적 문제가 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화이자 백신도 혈전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80대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영희님은
선생님, 신부정맥 혈전증이랑 하지정맥은 달라요?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제정맥이랑 신부정맥의 얘기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하지정맥이 문제가 있는데 신부정맥도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두 가지를 다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은 하지정맥 볼 때 신부정맥도 봅니다.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건 굉장히 불문율처럼 이 혈관을 다루신 선생님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다룹니다. 하지만 하지정맥이랑 신부정맥 혈전증은 다르다. 하지정맥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표제정맥에 국한돼서 주로 얘기한다. 네, 그거죠. 그 다음에 와인님,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대학에 좀 있긴 있었는데 교수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B형 간염 접종과 백신 접종 시간적 관계돼요. 그렇죠. 네. 같이 제가 이제 사실 백시네이션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 결국에는 그 백신 접종은 좀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 간격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문양숙님, 전립선암에 걸려본 사람은 안 맞는 게 나은가요? 심장 쪽도 안 좋거든요. 심장 쪽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지정맥이 혈전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예, 있죠. 왜냐하면 아까 생긴 것처럼 하지정맥이 생기는 기전도 이 주로 서 있거나 이모빌라이제이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정맥이라는 게 그림 보였다시피 정체되어 있는 게 정맥이기 때문에 이 올해 그 문제가 생기면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표제 하지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신부 정맥 통해서 폐로 날아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방적으로 스타킹이나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미님, 저희 언니는 혈전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재 맞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아마 저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저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임정희님, CT로만 혈전 확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초음파로 가능합니다. 초음파로도 가능하고요. CT로도 가능하고 조영술로도 가능하고 초음파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의 혈전이랑 아까 겹치는 질문이라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약 복용 중인데 아스트라제니카 안 맞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협심증약이라는 거는 대부분 항혈전 또 깊게 얘기하면 또 재미 없어지는데 안 맞는 게 좋습니다. 그 기전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맞아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폐색전증 약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렐토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2개 약이 더 있거든요. 원래 3개 회사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제 자렐토라는 게 사실 시장 점유율 제일 높은데 그거 말고 2가지가 약이 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약이에요. 어차피 다 세 회사 다 메이저 회사거든요. 바이엘 그리고 화이자 그 다음에 MSK인가 뭐 GSK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3개 다 쓰임이 조금씩 다른데 기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민한님, 외과쌤들은 잔인한 영화 봐도 아무렇지도 않나요? 의학들 보면 너무 냉혈한으로 나오던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잔인한 영화라고 하면 고어 무비인데 저도 이제 고어 무비를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어 무비를 그러니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덜덜 일부러 막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웃기죠. 약간 이제 좀 이제 웃기려고 만든 거니까 좀 웃기고 진짜로 고어하게 조금 인간의 그런 자극적인 거를 더 부각시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진 않아요. 근데 좀 웃기고 좀 거부 반응이 있죠. 그리고 의학 드라마를 보면 너무 냉혈한으로 나오던데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는데 너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콜드블러드가 냉혈한이잖아요. 약간 담대해야죠. 이게 좀 저는 막 얼굴에 막 혈관에 깔아서 피가 튀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막 설레발을 치면 이제 다들 너무 더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수액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 그 나이가 59세신데 당뇨 기저질환도 꽤 있으시네요.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은 맞지 않으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절대 제 환자분들도 이렇게 하이 리스크 분들은 절대로 맞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냥 안 맞으시고 화이자 같은 약을 맞거나 아니면 더 전처치를 하고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혈관염이 있어서 피곤한 염증이 생긴다. 예, 혈관염 환자분들은 혈전이 되게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이 그 혈전을 만드는 기전도 결국 염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100% 그게 정해진, 그러니까 나오진 않았어요. 100% 지금 왜 생기는지. 근데 인과성은 인정을 했어요, 지금. 근데 혈관염 있는 분들은 그게 없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맞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단 30분까지 일단 이걸 보고, 예. 폐기종 환자도 안 되나? 폐기종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폐기종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폐기종은 폐의 기능이 약간 이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젊으시면은 피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3, 40대에 폐기종이 좀 심하다? 그러면 안 맞으시는 게 그걸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레나님. 부정맥약을 먹고 있는데 아재 맞으면 부정맥약 먹고 있는데 아재 맞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이거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맞으면 아마 가면은 맞으라고는 안 할 거예요. 아니면은 굉장히 그 전처치를 하자고 할 거예요. 이제 아마 그렇게 바뀔 지금 움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발바닥 중앙 안쪽에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크지 않지만 살짝 얼얼 느끼는데 계속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통증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만지면은 오히려 아닌 거고, 얼얼하게 느끼는 상태인데 어떤 증상이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살 같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거를 남의 살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신경이 기인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은 저런 경우에 하지정맥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근데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신경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임수홍님 8월 말에 허리가 불편해서 재활의학과를 갔는데 엑스레이 찍는데 똑바로 서는 자세를 하는데 다리가 떨리신다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에 쓰는 약을 처방을 받았고 물리치료도 한두 번 받고 이렇게 했는데 감각이 이상해서 다리 감각이 이상해서 MRI를 찍어보자 해서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디스크 초기라고 그래서 해서 신경 주사 맞고 불편함이 없어졌고 근데 다리 땡김 등의 증상은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하면 무당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거는 혈관이랑 좀 다르게 천천히 와요. 돌아오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8월 말, 9월 말 그러면은 한 지금 10월 한 6개월 되신 건데 얼마나 개선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약간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혈관 검사 이렇게 검사를 조금 더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좀 권하시고 싶습니다. 예. 아니면 저는 보통 신경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이제 뭐 신경 검사나 아니면 당뇨족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님 2018년에 1월에 원발성 폐암 진단 후 지금까지 항암 중이시고 장단지가 시리는 증상이 있어요. 예. 그리고 티자리드정을 처방받고 시린 증상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가려워서 매일 하지정맥류인지 증상을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핏줄이 나오고 좀 시커매지면은 사실 그게 하지정맥류의 표현형을 C1부터 C6까지 나누거든요. 그게 이제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보통 C1, 2 정도가 이제 실핏줄이 보이는 거고 이제 C5로 가면 시꺼멓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C6이 제일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지정맥 쪽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크게 뭐 임파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그건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혈관 문제일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여기를 넘어와서요. 또 보면은 그러면 아스트라제니카 질문도 많으신데 심부정맥 혈전증이랑 과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니카랑 혈전이랑. 근데 혈전은 동맥 혈전도 있고 정맥 혈전이 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연구를 한 거는 주로 정맥 쪽입니다. 정맥 혈전.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정맥 혈전증이랑 유럽 동맥 혈전증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 지금 비교군인데 젊은 층은 동맥 혈전증은 정말 드물어요. 네,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심부정맥 혈전증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그래서 주로 문제되는 걸 정리해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먹고 폐색전증, 그 다음에 뇌정맥동 색전증, 그 다음에 하지에 혈전이 생겼다. 이게 이제 기사에 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했다. 이거가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는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냐? 아주 나이 많은 데서가 아니라 젊은 층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젊은 층. 크게 젊은 층은 문제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생을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질문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자 볼까요? 이게 이제 4월 8일 날 보시면은 제가 4월 8일 오전에 동시다발적으로 기사 뜬 거 6개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4월 8일 날 오전에 나온 거는 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접종을 좀 유보하냐, 중지한다,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잠정 중다, 우리나라가 접종 보류, 한시적 접종 보류 이런 식으로 뭔가 4월 8일 오전에 이거 안 되겠다, 접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 반나절이 나오고 이게 딱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 나온 기사를 그대로 캡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접종을 재개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아니지만 뭔가 며칠 있다 다시 접종을 재개를 한다는 건데 접종을 다시 발표한다는 거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환자분들은 더군다나 여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봐 현재 나온 거를 정리를 하면 젊은 층에서 그러니까 60세 미만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 우리가 뭐 원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를 못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은 상태에서 그냥 평범하게 생길 수 있는 혈전증이 그런 환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생기는 혈전증이 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무나 데려다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 맞췄더니 가만히 혈전 생길 확률보다 주사 맞고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성을 인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60세 미만 접종이 보류가 된다. 막 이렇게 막 뜬 거죠. 막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나절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접종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나절 만에 뭐 바뀐 상황이나 저도 이제 지금 교수님들의 친한 뭐 형님들 이렇게 교수님들 많이 물어봤는데 뭐 없어요. 달라진 뭐 공지 내려온 것도 없고. 근데 접종을 재개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헷갈리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화이자도 있고 이 약도 있고 이 약도 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다 보니까 화이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조건의 환자분들은 뭘 해도 약간 위험해요. 뭘 해도 위험해요. 아주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런 노악이나 해파린이라는 주사를 맞고 이제 혈전이 안 생기는
주사를 맞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뭐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어딜 가도 막 약간 깨림칙해요 지금. 깨림칙하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으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찾아서 이제 최소한 이제 아스피린이라도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맞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스타킹을 신고 이 혈전을 최대한 이모빌라이션 그러니까 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리고 최대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가능한 피하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저는 제 환자분들은 문제 굉장히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 예, 예 그렇죠. 여기 그 아스피린 3주를 먹어야 되는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아요. 모든 백신이 부작용이 있어요. 화이자도 부작용이 있어요. 예, 똑같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은 혈전에 굉장히 인과관계가 많이 드러나 있어요. 많이 드러나 있고 이제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 화이자 백신도 있고 뭐 다른 뭐 모더나도 있고 다 백신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근데 확실히 이거는 아스트라제니카는 이제 인과성이 좀 높고 아마 벌써 사망 환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나한테 그런 문제 생겼을 때 그거를 피할 수가 없고 이게 다 생길 수 있다라고 가면은 솔직히 이제 뭐 그러면은 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의학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확실하게 제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이제 그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올라오는 거를 그냥 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질문도 많은데 좀 요것도 좀 흥미로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임신 준비 중이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백신 예방 접종을 하면은 이제 젊은 분이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니카를 그래서 맞아야 되는데 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아도 된다.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질문하시는 건데 임신이 현재 안 된 상태면 크게 문제는 없고 만약에 임신이 돼도 이 백신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이제 열이 엄청 나거나 부작용이 났을 때 그 치료가 임산부한테 제한적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임신이라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임신 준비 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뭐냐면 원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알레르기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알레르기가 있고 실제로 몇 개 약에서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더군다나 막 혈전증 얘기를 하니까 맞아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갈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 정도의 알레르기는 우리가 충분히 처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아도 맞냐 안 맞냐를 고민했을 때는 충분히 그거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맞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알레르기는 큰 문제는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접종을 이분은 이제 1차를 맞으신 거죠. 이분은 1차를 맞으신 건데 이제 2차는 좀 술을 드시고 싶은 거예요. 1차를 좀 맞았는데 이제 별로 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2차 접종 때 술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술을 어떻게 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당연히 비추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영향력은 없겠지만 술 자체가 그 탈수, 그러니까 디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수분을 좀 줄이기 때문에 그 수분 줄이는 그 상태 자체가 혈전이나 여러 가지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한 잔만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정하고 드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린 거, 질문하신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민경 님이 초음파 봐주냐고 했는데, 제가 보죠. 예. 그리고, 다이어리 님, 네, 그 질문하신 거 보면은, 2주 정도 전에 대동맥 박리로 판막과 혈관 이식 수술을 했어요. 예. 하셨는데, 오후 4시 정도만 되면 열이 나서 타이레놀 먹고 감염된 거 아닌가 걱정돼서. 이식한 부위 감염이 나면 열이 나나요? 예, 열 날 때가 있고. 말판, 예, 그렇죠. 예, 젊은 분들 말판일 때 대동맥 박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저런 경우에 수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수술 잘 되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수술인데 저 정도면은 일단은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계속 나는데 열이 그 시간대가 비슷하게 피킹을 찍는다고 하거든요. 저렇게 열이 나는 경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런 경우에 이제 감염원이 그 이제 인조혈관을 썼을 경우에 거기에 혹시 감염원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인조혈관이 거부 반응이 약간 있어서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걸 다른 것 때문에 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경우는 어떨까요? 저기 이제 저런 환자분들이 주로 많은데요. 저 환자분들은 크게 이제 정맥혈전증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은. 왜냐하면 이게 정맥은 정맥 문제, 앞서 말했듯이 그런 그 원인 있잖아요. 안 움직이거나 약을 먹거나 암이 있거나 그런 거랑 오히려 더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저 고지혈이나 혈압약은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이제 뇌졸중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상의를 하시고 맞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폐렴 백신 맞았는데 팔이 부어서 고생했는데 네, 팔이 부어서 고생했지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맞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지혈증, 예, 저거는 중복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니카 한국은 어디서 제조한 건가요? 저는 뭐 SK에서 한 거 아닌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김경자님, 안녕하세요. 74세 여성이며 고혈압, 그 다음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어서 항응고제 엘리키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노학 중에 하나가 엘리키스죠. 예. 엘리키스. 엘리키스를 드시고 계셔요. 예. 네, 사실 엘리키스를 드시고 계시면은 아스트라 백신 위험성은 낮습니다. 저게 이미 되게 좋은 항응고제라서 낮긴 한데 이제 그래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네, 근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임정희님, 네, 아스피린 예방으로 몇 주 정도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3주시라고 했는데 사실 아스피린이 이제 중요한 건 혈소판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혈소판을 망가뜨리는 건데 우리 보통 아스피린 일주일 끊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혈소판의 생애 주기가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약을 먹으면은 다 이제 망가진 혈소판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 백신 안 맞았습니다. 예. 못 맞았어요. 제가 거부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다 대부분 망가진 그 혈소판으로 대체되는데 좀 더 안정감 있으면 3주 정도가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기별로 조절해서 한 그 정도. 저는 일주일 넘어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무슨 백신 맞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화이자나 모더나 네, 화이자나 모더나를 좋아합니다. 예. 자, 다음은 82세 노인도 아스피린 먹으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아스피린을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스피린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아마 고연령, 굉장히 고위험 군이시고 잘 움직이지 못하신다면 아스트라제니카보다는 다른 백신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영진님. 저는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혈전이 생겨서 한쪽 다리 마비가 돼서 한 달 동안 걷기 힘들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걷게 돼서 혈전이 무섭다는 경우. 그렇죠. 예. 혈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활동적인 분들은 혈전을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크게 생겨도 자체적으로 혈관이 혈전을 녹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겨도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한 경우까지는 잘 안 가요. 우리 몸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넘으면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다음에 스타킹 S님, 예. 그 아스트라제니카의 아데노바이러스 관련 척수의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는 올 수 있지만 임상 실험을 정확히 해서 보고했고 화이자 모더나는 실험 설계 잘못해서 항체 생성 90% 넘는다고 보고한 건데 이거 거의 거짓말입니다. 음물질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진관님은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서 타미플루 맞고 음식하니 이력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니카 맞아도 될까요? 예. 근데 백신 자체가 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조심히 맞아야 되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니카 제가 너무 이러면 아스트라제니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근데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티브님 67세 어머니 아스트라제니카 맞아도 됩니까? 현재 운동 자주 못하고 외부 활동인데 많이 없습니다. 예, 좀 네, 어쩔 수 없이 맞으려면 좀 전처치를 하고 맞는 거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좀 요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맞고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왜냐면 코로나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드시고 이제 맞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방법을 사실 꼼수인데 크게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꼼수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라지아님. 임신 중에만 혈전증이 있어 저와 임신 중에 헤파린 8개월까지 맞았었는데 아스트라 백신 맞아도 될까요? 예, 아닙니다. 예. 임신 중에 혈전이 꼭 생기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약간 또 혈전 생길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남보다는.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니카 백신보다는 다른 백신을 맞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다른 백신도 혈전 위험성이 있다면 전처치를 하고 맞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예. 아까 전처치라는 거는 그 노악 그러니까 그 항응고제나 헤파린보다는 그 아스피린 같은 게 낫겠죠. 헤파린 맞아보셨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헤파린 편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아스트라제니카, 아까 답변 드렸으니까 레나정님 그건 넘어가고요. 스티븐이 아스트라를 100g은 안 팔아요. 그러면 500g 먹어도 되나요? 근데 그거를 사실 쪼개서 먹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대량 눈집적으로 5등분을 해도 약효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쪼개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가을 하늘님 아스트라제니카 접종 후 2주 지났는데 가서 통증이 있어 내과에 갔는데 통증이 있어요. 타이레놀만. 그러면은 바로 오세요. 이거는 가을 하늘님은 반드시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등도 아프고 이러면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하지 부종이 없거든요. 이 통계적으로 물론 미국 통계인데 신부 정맥 혈전증에 30%에서 무증상 30%에서 무증상 그 폐색전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보미님 혈전 증세가 있나요? 했는데 혈전 증세 있습니다. 혈전이 하지에 생기면 그 하지 부종이 제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저명한 증세고요. 펜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계단 같은 거 오르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차거나 그럴 수 있고 뭔가 불편해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증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세 있으면은 반드시 그리고 더군다나 가족력이 있어요. 정맥의 혈전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진희님 스타틴을 복용을 중인데 스타틴 복용 중인데 아스피린 먹어도 되나요? 예, 왜 먹어도 됩니다. 100ml를 한 1주 이상 드시는 거를 저는 뭐 아까 3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제 생각은 1주 이상 먹으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면은 증상이 없는 심장파마 역류가 의외로 정상인데도 에게도 많다는데 그러면 혈전이 더 심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심장파마 역류 그렇지는 않고. 네. 혈전 검사. 혈전 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 검사, 디다이머라는 피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CT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